내가 찾는 어떤 것. 일단 주체와 타자. 락항은 수년간 정신분석적 주체는 데카르트의 주체와 상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코기토가 존재와 사고의 교차점이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고정시키는 점인 거죠. 락항의 주체는 한 곳에 존재하고 상상계 또는 실제계에 존재하고 다른 곳, 무의식에서 생각하며 이들 사이에는 교차점이 없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다. 사라진 코기토. 사라진 코기토. 우리가 데카르트의 코기토를 통해서 우리가 겨냥하고 목표하고 닿는 것은 바로 사라지는 코기토라는 거죠. 그래서 락항은 데카르트를 깨부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데카르트도 사라지는 코기토를 쫓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거를 코기토라고 명명해서 발견한 것이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오류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진정하게 겨냥했던 건 사라진 코기토라고 락항이 다시 주장하는 거고, 저도 이게 굉장히 동의하는 바예요. 데카르트의 코기토가 거짓말이고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데카르트의 코기토를 통해서 우리를 인식하는 순간에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던 사라지는 코기토는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락항의 공식을 바탕으로 이를 약간 변형시킬 수 있다. 지식과 존재 사이에 불일치가 우리의 주체이다. 여기도 락항의 천재성이 나오는 거죠. 전 이런 생각까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일치를 통해서 내가 닿았는데 사라져 버린다, 그 느낌까지 저는 왔는데, 락항은 이거를 되게 역이용하는 거죠. 그럴 때 일치되지 않는 어떤 것에 우리의 주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는 주체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순간에 그거는 휘발되죠. 원래 알 수 없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락항의 타자란 무엇인가라는 거죠. 나 아닌 타자 말이에요. 락항은 유사한 분열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듯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를 인식할 때처럼. 타자에는 두 개의 얼굴이 있다. 그것은 기표의 자리. 락항은 이를 아버지의 역할과 관련시킨다. 와, 여성적 주의 스상스에 근거한 신의 얼굴이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얼굴 사이에서 빠져나가는 무엇이겠죠? 그게 우리가 인식하는 타자겠죠. 그러니까 타자를 세 개라고 하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와, 저도 이런 생각은 못했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인식할 때, 근데 저는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저는 이거를 되게 내가 나에 대해서 느끼는 거랑 내가 타자에 대해서 느끼는 그 외관들이 그냥 싸잡아서 외관으로 취급해 버렸던 것 같거든요. 어차피 나의 그런 어떤 빈 공간을 느끼기 위해서 그 외관들을 경유하고 이용하는 것이란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코기터나 지금 대상 A나 저는 같은 역할로 봤던 것 같아요. 어차피 나의 어떤 그 빈 공간, 아무것도 없음, 라멜라 같은 그 무엇을 잡기 위해서 이용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는데, 락항은 주체랑 타자를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했던 것 같아요.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겠네요, 이론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사라지는 코기토처럼 이렇게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런 거죠. 무엇이 이들 사이에서 빠져나가는가 그게 우리가 목표로 했던 걸 거고 아마도 그것은 여기서 락항이 대상 A와 연관시키는 영혼일 것이다. 그러니까 대상 A는 저 혼자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거고 대상 A와 연관시키는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우리가 사실 목표로 한 거지만 남는 거는 대상 A만 남는 거죠. 대상 A는 이거랑 똑같은 거야. 데카르트의 주체인 코기토와 똑같고 대상 A는 근데 우리가 정말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는 거는 사라진 코기토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데카르트의 주체인 코기토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라캉이 계속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대상 A의 어떤 영혼이라는 거죠. 대상 A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남는 거는 영혼은 이미 빠져나가고 사라졌고 닿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덩그러니 남은 건 대상 A라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최후에 허락되는 가장 비물질에 가까운 어떤 물질인 거죠. 우리가 비물질을 인식할 수 없잖아요. 인식하는 순간 물질이 되니까. 이런 거 보면 신화 같은 게 진짜 심오하다니까요. 그 마이더스의 손 있잖아요. 내가 그 예를 들면 어떤 맛있는 사과의 영혼의 손을 뻗어서 그 영혼을 취하려면 사과를 먹어야 하는 거죠. 사과를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과의 영혼을 취하기 위해서 손을 뻗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과의 영혼은 사라지고 그냥 금색의 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과의 영혼을 우리는 취할 수가 없는 거야. 분명히 그 사과의 영혼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인 거 아시겠어요? 저도 그런 영혼 같은 거를 막 쫓는 거예요. 제가 뭐 라멜라라고 설명도 하기도 했고 하지만 항상 힘에 붙인다. 어차피 내가 다음 순간 그거는 계속 사라지니까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내가 그 사라지는 그것을 너무 원하고 그리고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과한테 그래도 손을 뻗는 거죠. 얘가 금이 될 걸 알지만 뻗을 때만 조금만 낼 수 있다. 그럼 창조물은 뭐겠어요? 저는 금색 사과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겨냥하고 목표로 했던 건 사과의 어떤 영혼인데 진짜 리얼한 사과인데 이거 비유적인 표현인 거 아시죠? 이 사과가 금으로 안 변해도 내가 직접 사과를 먹는다 해도 그때 사과의 영혼은 이미 날아가 버린다고요. 내가 씹는 그 대상 사과 자체가 나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런 물질적인 사회에 대해서 왜 그토록 많은 인공적인 물질들이 만들어졌는지랑 왜 그럼에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했는지는 너무 명확한 진실로 남아 있잖아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더 말랑한 물질이 나오는 게 아니겠냐. 그런 게 메타버스나 가상현실, 사이버 공간일 거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결코 100% 만족감은 주지 못할 거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정말 큰 집을 소유했어야 된다면 이제 정말 사람들이 야, 가상 공간에 있는 그 집은 진짜가 아니잖아. 이 말을 안 할 거라니까요. 왜냐면 우리가 그 집 자체의 대상을 소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큰 집의 영혼을 소유하는 게 목적이고 그걸 어차피 우리가 비물질이라서 가질 수가 없다면 그것과 어떤 연관되는 사이버 공간에 가지는 그 집도 똑같은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퍼질 거라니까요. 그게 뭐 사회가 더 비물질이 된다라는 어떤 핵심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라캉의 이론은 더욱더 유명해질 것 같다라는 거죠. 음,
봅시다. 라캉한테 타자는 뭐, 주체는 이런 거고, 주체나 타자나 뭔가나, 그러니까 되게 정신적인 게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 정신적인 거를 우리가 물질로 밖에 닿을 수 없다는 거죠. 닿는 순간 사라져 버린다고요, 정신은. 그게 정신이 물질이 된다고 그 말이 되겠어요? 근본적으로 불일치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정신인데, 그 정신에 닿으려면 물질을 경유할 수밖에 없는 아주 슬픈 운명에 처한 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똑같다는 거예요. 주체도 사라지는 코기토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한테 남는 거는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남았다. 그게 사라지는 코기토랑 일치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걸 라칸이 밝히는 거고, 타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신과 물질에 대해서 통용될 수 있는 논리인 것 같아요. 타자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대상 A만 남는다고요. 대상 A. 그리고 대상 A의 영혼이 우리가 목표로 했던 거라는 거죠. 이게 후기 라칸에서는 다 의미가 좀 없어지는 것 같긴 한데, 대상 A가 상징화되는 순간에 얘는, 그러면 라캉은 해결이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대상 A를 상징화해봤자 우리가 계속 추구하는 대상 A의 영혼은 늘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 게 실제계나 현실계고, 그런 게 생톰 그 자체 아니겠어요? 생톰이 대상 A의 영혼이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대상 A의 영혼을 계속 쫓아서 대상 A를 만들어내는 그 행위 자체가 인간의 생톰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그 슬픈 숙명이란 얘기랑도 똑같은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 짓거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멈출 수가 없고 너무 재밌기도 하고요.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리고 알고 있어. 내가 대상 A의 영혼을 결국 취할 수가 없겠지. 대상 A만 남겠지. 그래도 내가 대상 A의 영혼에 닿는 길은 내가 그 대상 A를 만들어내는 일밖에 없다는 거죠. 그 껍데기들을, 그 바람의 흔적을 쫓는 행위밖에 할 수 없다는 거지. 이미 바람은 불어오는 그 바람이야. 불어오는 그 바람을 잡으면 더 이상 그게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잖아요. 그 불어오는 바람의 흔적만 남는 거지, 껍데기로. 그런 게 삶이구나 싶거든요. 라캉에 대한 나의 해석을 읽고 독자는 당연히 이런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라캉이 의미했던 바라면 왜 그는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를 통해 그는 나의 해석 방식에 정당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라캉의 저작을 읽어보면 핑크가 말한 것을 확신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의 말을 믿을 수 있지?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문이다. 그 빈 공간을 통해서 영혼을 만나라는 얘기겠죠. 나는 독자가 스스로 라캉의 저작을 읽어보고 나서 자신의 견해에 기반해 내가 말한 것을 확인하고 바로 담는 작업을 시도해보길 바랬다. 그래봤자 우리는 그 바람의 흔적이 지나간 껍데기만을 줄 뿐이지만요. 어쨌거나 그것만이 불어오는 바람에 닿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얘기죠. 이는 다른 한편으로 라캉 자신에 대해서도 근거 있는 의문을 유발할 것이다. 만일 그의 말에 그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다면 왜 그는 굳이 그렇게 알아듣기 어렵게 말했을까? 나는 솔직히 라캉의 문체, 나 그의 저작을 번역할 때 나타나는 판독 불가능한 많은 것들을 설명할 재간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다. 그는 왜 그렇게 암시적이고 애매모호하게만 말하는 것일까? 아이고, 책 볼 때 뭐 라면을 먹었나? 많은 막 튀어있네요. 많은 라칸 연구가들이 이미 지적했듯이 나는 일부분 그가 독자에게서 의미 효과 이상의 어떤 효과가 일어나길 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를 환기시키고 도발하고 뒤흔들어 놓기를 원했던 것이다. 영혼을 보라는 얘기겠죠. 빠져나가는 그 영혼을 대상 A에 심취하고 있지 말고, 물질에 심취하지 말고 거기서 바로 빠져나가는 살아있는 에너지, 영혼을 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를 진정시키기보다는 세찬 충격을 줌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상습적인 개념의 굴레로부터 빠져나오길 만들기 원했다.
이에 따라 그의 목표는 우리가 항시 스스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상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것을 표현하고 개념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도는 여전히 근사치에 불과하고 항상 관역을 빗나가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환기시켜주는 것이다. 앞으로 이건 정말 상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락강만의 발견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더라고요. 길가메시 서사시나 우파니샤드나 이런 걸 보면. 근데 그게 그냥 소수만 알면서 아름아름으로 내려왔던 건데 이거를 전체가 다 알게 되는 사회는 얼마나 재밌을까요? 짜릿하지 않아요? 락항의 언술과 저술에 나타나는 애매모호함은 종종 매우 의도적이다. 아주 비미국적인 발상이겠지만 락항의 모토는 이렇게 될 것이다. 더 모호하고 더 다의적일수록 더 좋은 것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태도는 못마땅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이거를 저는 다시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모든 사람들이 지능은 높지는 않다. 지능이 높을 가능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보기에 그런 태도는 잘난 척하는 프랑스인의 속물 근성에 불과할 것이다. 이는 적어도 어떤 점에서는 분명히 맞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이 책을 통해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의미가 그것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영혼을 봅시다. 불어오는 바람이요. 불어오는 바람을 잡아놓고 그걸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자위하지 말고. 실제 그게 왜 잘난 척이라냐는 거죠. 전 이건 동의할 수가 없네요. 당연한 것을. 불어오는 바람을 느껴야지. 그 불어오는 바람을 잡아서 이게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하는 건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는 행동 아니에요? 왜 락항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데 왜 락항이 잘난 척하는 사람으로 축약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전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네요. 물론 이 사람은 되게 훌륭한 학자들이니까 제가 한참 모자라겠지만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아까 전처럼 사라지는 코기토, 빠져나가는 대상 A의 영혼, 불어오는 바람. 불어오는 바람을 잡았다라고 보여주는 그때에 우리가 항상 깨닫자고요. 아, 이미 저건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게 되었구나. 하지만 이렇게밖에 우리가 불어오는 바람에 닿을 수밖에 없구나.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로써 제가 처음 궁금했던 물질과 정신의 관계가 에 대한 저의 세계관을 세울 수 있었는데 근데 이건 지금 잡힌 바람이잖아요. 난 여전히 그 불어오는 바람이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가 왜 그걸 궁금해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제 고유성이죠. 전 이런 걸 궁금해한 사람으로서 이런 이런 식으로 뭔가 제 삶이 흘러왔다는 어떤 증거물로 가득하죠. 그게 나의 고유성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내 고유성은 불어오는 바람이었던 거죠. 내가 왜 그거를 궁금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난 궁금했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데카르트의 주체인 코기토라던가 대상 A의 양상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 내가 진짜로 목표했던 바 그리고 나의 고유성은 사라지는 코기토고 빠져나가는 대상 A의 영혼이라는 거죠. 불어오는 바람이고. 근데 그건 알 수 없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조금 놀랐던 거는 저는 정신과 물질만을 생각을 했는데 그 물질에서 이제 라캉은 좀 더 구분을 했다라는 생각을 제가 못했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상 A나 코기토나 싸잡아서 물질로 그냥 퉁쳤거든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분류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사라지는 코기토랑 빠져나가는 대상 A의 영혼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다를까? 왜냐하면
사라지는 코기토는 저라는 사람의 고유성인 건 확실해요. 그러면 빠져나가는 대상 A의 영혼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내 고유성은 아니잖아요. 와, 이쪽 부분은 더 심오하고 어렵다. 근데 진짜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와, 그 생각을 정말 못했네. 저는 제 고유성에만 엄청 집착을 했거든요. 내 고유성에만 집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기성복 맞춤 정장에서 모두가 맞춤 정장을 만들어내야 한다. 거기에만 엄청 집중을 했던 거죠, 저는. 근데 와, 그러니까 사라지는 코기토랑 빠져나가는 대상 A의 영혼은 다를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건 도대체 그러니까 사라지는 코기토는 내 고유성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정신과 나의 음, 와, 미치겠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 출발점은 나의 정신이잖아요. 그거는 사라지는 코기토고 불어오는 바람 같은 거죠. 근데 나한테서 불어오는 바람이잖아. 나한테서 불어오는 바람이잖아요. 나한테서 불어오는 바람이잖아요. 그러면 빠져나가는 대상 A의 영혼은 뭐냐라는 거죠. 대상 A는 대상 A는 아버지의 자리랑 다른 주일 상수가 교차되는 지점에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학습하는 것과 뭔가 타인을 법을 넘어서 사랑한다고 속는 그 지점에 있는 건가? 우와. 1970년대 초 이전에 라캉의 이론에서 타자는 항상 정동 또는 주입상스와는 별개의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타자는 기표의 자리였고 대상 A가 주입상스와 연관되었다라는 거죠. 주입상스와 연관되었다면 대상 A는 나의 고유성, 나의 고유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나의 고유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물질인 대상 A랑 코기토랑 다를 바 없지 않아요? 다를 바가 왜 없지? 왜냐하면 코기토는 나 자신의 주체에 관계된 거지만 대상 A는 내가 아닌 물질에 관계된 거잖아요. 그 대상 A는 타자랑 관련되는 건데 타자의 두 얼굴이라고 라캉은 보는 것 같아요. 주체의 두 얼굴 속에서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는 게 사라지는 코기토고 그게 우리의 고유성이면 도대체 그러면 타자가 두 얼굴을 가지면 그거는 타자의 고유성일 수도 있다라는 걸까요? 그건 좀 너무 획기적인데? 다시 저의 의문으로 돌아와요. 그럼 내가 아프다고 할 때, 내가 타자한테 아프다는 말을 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영역이 있다라는 걸까요?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저도 타자가 아프다고 하면 당연히 너무 슬픈 기분이 드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인 것 같거든요. 이는 그녀가 타자의 어떤 모습을 남성의 구조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타자의 두 얼굴이라는 거잖아요. 타자의 어떤 모습을 남성의 구조에서 보게 되고, 그러니까 기표화시키는 지점, 그러니까 기표화시키는 지점이 있고, 또 다른 모습을 여성의 구조에서 만난다는 점을 예시한다. 그거는 여자가 만들어내는 기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남자의 어떤 만들어져 있는 기존 기표랑은 다른 건 거죠. 근데 그 두 얼굴 사이를 빠져나가는 게 대상 A의 영혼이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실제적인 타자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도 그럴걸요. 그러면 여기서 대상 A의 영혼이라는 거는 타자의 영혼이기도 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겨냥했던 거죠. 목표하는 건 그런 거를 맛보기 위해서 타자의 대상을 붙잡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타자의 영혼을 맛보기 위해서.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삐딱하게 생각하는 저만의 지점이 있는 게, 그 타자의 영혼 속에서 결국에 나는 나의 사라지는 코기토를 착각하는 지점이 생기지 않나라고 의심하게 돼요. 왜냐면 난 사람들이 가장 헤매이는 거는 자신의 그런 사라지는 코기토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 속에서는, 제 이론 속에서는 사람들이 제일 1번으로 목표하는 게 자신의 고유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유성이랑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대상 A의 영혼에 집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타자의 영혼을 통해서 자기 영혼에 닿을 수 있을까 기대를 하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사라지는 코기토가 개인한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독하게 전 사람을 이기적이게 보는 것 같은데, 그리고 타자의 영혼이 분명히 있겠죠. 사라진 대상 A 영혼에는 타자의 영혼이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보는 이유는 그거를 통해서 사라지는 내 코기토를 느끼기 위해서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